안녕하세요. 박인택의 인텔리티브입니다. 뉴스 바로보기. 조중동 똑바로 보기입니다. TV조선도 이제 조선일보 기화사니까 조중동이라 보면 돼요.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교육청은 이제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시리즈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초중고 교육 예산을 빼서 대학에 두자. 왜 이런 거를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을 계속 보도를 할까? 그러면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교육청 가난한 대학 시리즈를 마치면서 자기들이 지적한 문제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하게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내국세 20% 자동 할당 방식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우리나라 국세 20%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20%가 자동 할당이 되겠고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답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교부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영유아 지원에도 투입해야 하겠냐. 그리고 국가 지원이 고등교육 기관에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냐. 고등교육 기관은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청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서 왜 대학 재정을 늘리자라고 할까요? 일단은 하향 평준화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초중등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대학 재정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겠죠.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는 하향 평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광고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못 봤죠? 그리고 교육청도 광고 잘 안 합니다. 근데 대학들은 광고를 하죠. 대학도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광고 주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자기한테 주니까 이렇게 대학들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원전에 대해서 또 친원전 친환경 에너지 입장 보이죠, 조선일보가. 이것도 비슷해요. 원전을 생산하는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원전협회는 주로 재벌 기업들이 회원사들입니다. 재벌들이 광고 많이 하죠, 당연히. 근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하는 데는 광고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주를 편드는 거 같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대비 4배 비싼데 태양광 무조건 사주는 한전. 원전 20차례 가동 줄일 때 태양광은 2차례만 가동 줄였다. 구매가가 원전은 42원인데 태양광은 171원이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 발전보다 비싼 무연탄이나 유류 이런 거는 빼고 비교를 했어요. 이게 한전에서 공개하는 연료 원별 전기 생산 정산 단가입니다. 태양광이 165.4원이죠. 태양광보다 싼 거는요. 원자력 43.7원, 유연탄 150.7원, 그 다음에 연료전지 161.2원, 이것밖에 안 돼요. 결국 10개 중에서 세 번째로 태양광이 싼 거거든요. 그리고 탄소 제로 발전은 아닙니까, 태양광이. 그러니까 알리백이나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작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맨날 고생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보듯이 사고일 때는 재앙을 주는 원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안전과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태양광 발전 과다 생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태양광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을 정도로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거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전력 소요지까지 연결해줄 송전망 등의 기반 시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넘치는 재생에너지 개통 안전화 대책 시급. 그러니까 전자신문도 이제 보수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출력 제어를 올해 133회 했죠. 출력 제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전 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양광이 밀집한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경부하기, 제상해대지 출력 제어가 상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팩트 체크입니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다 라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 최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다. 탈원전 반대 측은 원전 가동 계획 차질의 원인을 탈원전으로만 간주해 손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원전 계획 차질 배경에는 국내의 원전 사고, 지진, 부실 시공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국회 예산 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준공 계획은 30개월 이상 오차가 발생했다. 원전 정비 일수도 증가해 오고 있다. 과거 정부 사례와 국회 예산 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전 적자는 원전 이용률보다 유가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용률 및 가동률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늘었어요. 계속. 또 하나의 팩트 체크입니다. 이동관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은 담임 자체 해결 지침 요건을 충족했다. 검증 결과 이동관 특보는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학교 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을 지켰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가해 행위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해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 학생을 때릴 때까지 맞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맞았다. 책상에 머리 300번 부딪히게 했다 등 본보고 확보한 피해 학생 2명 진술서에는 신체, 정신적 피해 정황이 상세히 기술했다. 따라서 이동관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은 담임 자체 해결 지침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 한국일보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이런 한국일보에서 이제 최근에 기자들이 74명이 연명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펜을 꺾으려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그 이충재에 이어서 김의원에게 칼럼 쓰지 마라라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두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길래 한국일보 경위진에서 이렇게 했을까? 김의원 칼럼은 대통령 사당 만들어 뭐 할 건가? 대통령 친윤 공조한 나경원 찍어내기. 재앙적 당 총재 시절로 퇴행해서야. 당내 민주주의 죽이고 총선 못 이겨.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죠. 또 다른 칼럼에서도 법치라는 프로파간다. 법과 원칙 내서 노조 압박, 집회 제한. 시민 권리 억눌러 얻은 질서 의미 있나? 시끄럽고 불편한 것 포용할 필요 절실하다. 다른 이제 그 칼럼니스트 이충재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술락문은 다시 읽어보길. 작년 말 연설문의 초심 생생히 당겨. 당선 뒤 간절함과 국민 애경심 사라져. 추석 후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 갖길.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죠. 또 다른 칼럼이 대통령의 무게감입니다. 비속어 조문불발로 얼룩진 헤어 순방. 용산, 내각 등 국정전반 느슨하다는 지적. 흔들리는 대통령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칼럼, 오만이 가장 무섭다. 윤 지지율 답보, 보수, 총선 패배 우려, 책임 회피, 언론 통제로 중도층 이탈, 대통령 독선적 태도 언행부터 바꿔야. 상당히 비판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칼럼 못 쓰게 된 게 결국 현 정부를 비판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게 한국일보 기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